그거 이따 갈 때 거둘게. 볼게요. 일단은 함수의 극한 처음에 할 때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미트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면, 자, x는 a라는 지점에서 만약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는 극한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서로 일치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둘 중 하나예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 이거나 진짜 어려운 심화 문제일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오케이? 처음에 배울 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처음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판단해보자 라고 가르치거든, 교과서에서.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뭘 이용해서 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뿐이야. 근데 오히려 진짜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있죠. 모의고사 4점짜리 수준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그래프는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문제에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줘. 그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그 새로운 정의에 맞춰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함수의 극한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하는 거고,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의 단계에서 그냥 기본적인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극한 문제 대부분을 해결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극한의 성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극한의 성질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얘는 수렴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수렴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리미트라는 것을, 극한을 사칙연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수렴인지 발산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수렴인지 발산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럼 원래 원칙 자체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치환을 해서 걔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산 과정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수렴인지 발산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얘를 대입해서 풀어도, 즉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하는 형태로 문자, 미지수 잡아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서 보여드릴 거냐? 옆에 있는 17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근데 발산이 확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죠. 문제에서 fx가, 리미트 fx라는 값이 무한대다 라고 줘요. 그럼 그거는 이미 뭐하고 있어? 발산하고 있는 거죠. 수렴값이 없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그때는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절대로 분배하면 안 되고, 얘는 원칙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치환해서 해결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과 관련된 유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얘는 너무 쉬워서 나오지 않고요. 얘는 그냥 숫자 대입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요거랑 요 경우가 나오는데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건 당연히 세 번째 경우가 난이도가 좀 있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과 상관없이. 오케이? 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5번부터 해볼게요. 유형 5번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유형 5번에 3번 봐봐. 17페이지에. 자, 갑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가 1이죠. 그죠? 함수의 극한값이 1이야. 그 다음에 2fx-gx라는 게 3으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그럼 질문. gx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100% 수렴할 거예요. 왜냐하면 fx가 수렴하죠. 자, 요거는 그냥 봐봐. fx가 수렴하지. 근데 efx-gx라는 함수도 수렴하죠. 자, 그럼 봐봐. 얘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해. 근데 만약에 이게 발산한다면 얘가 결과가 수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숫자 빼기 무한대. 수렴하나요? 아니요. 그런 논리예요. 그지? 그러니까 원래 풀이 먼저 볼게요. 원래 풀이는 교재 보세요. 밑에 3번에 풀이 보면은 막 다른 풀이도 마찬가지야.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똑같이 뭐 하고 있냐면 치환해서 풀고 있죠. 그렇게 풀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풀 거냐면 fx라는 게 수렴하는 게 확실하죠. 뭐라고? 1로 수렴한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은 gx라는 거를 그냥 냅둬요. 알파 정도라고 냅둬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잘 봐. 2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3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문제 보시오. 두 번째씩 봐봐. 2fx 마이너스 gx가 3이죠. 그거의 극한값이. 근데 fx가 1이니까 그냥 1 대입하고 gx를 그냥 내가 미지수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냐? 알파가 요거 넘어가시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리미트 gx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문제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fx 1이고요. 마이너스 gx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 될 거고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밑에 7번도 봐봐. 자, 7번. 체크 7번. 체크 7번도 보시면은 7번에 2번 해볼게요. 7번에 2번 보세요. 7번에 2번도요. fx, gx에 대해서 자, 갑니다. 리미트 fx 더하기 gx가 2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리미트 fx 마이너스 gx라는 것이 4다 나왔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x라는 게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x라는 것이 무한대로 가거든?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식만 봤을 때 fx랑 gx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발산을 한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거든? 얘가 나올 수 있을까? 없단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그냥 어떻게 풀 거냐? 알파 놓고 베타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놓고 베타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합니다. 두 개를 연립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2가 될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이 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뭐예요?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2알파가 나오죠. 그게 얼마야? 6이네. 그럼 알파가 3이니까 대입해서 베타 값 찾으면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2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얼마? 7 이렇게 나오면 되죠. 빼기 됐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설지 보시면 아마 치환해서 풀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지금 공부할 부정형 극한을 아시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16페이지를 보세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함수의 극한값 계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증가속도 차이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제가? 네, 증가속도 차이는 설명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볼게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부정형 극한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함수의 극한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복습, 간단하게 복습. 자, 다항함수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항함수는 그냥 대입해라. 유리함수는 언제만 조심해라? 분모가 0일 때만 조심해라. 루트 함수는, 무리함수는 언제? 양수냐 음수냐, 안에가 루트가 양수일 때만 대입할 수 있다. 요거, 그지? 근데 결국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요 다항함수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부정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극한값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분수함수 형태에서 분모가 0만 안 되면 그냥 대입하면 됐단 말이야. 그냥 대입하면 됐는데 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애들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갑니다. 쉬워요.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입니다. 당연히 뭐겠니?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그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또 자, 무한대분의 숫자꼴이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쌤이? 0으로 한다고 그랬죠? 무한대분의 숫자꼴은 0으로 그냥 바로 가버린다? 오케이? 자, 0으로 가버린다고 그랬고, 또 0분의 0이 아닌 숫자꼴은, 얘는 0분의 0이 아닌 숫자꼴은 뭐예요? 무한대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자, 이런 애들은 부정형이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얘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극한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부정형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부정형은 이제 시작. 가장 중요한 거 0분의 0꼴. 가장 중요한 거 0분의 0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 무한대곱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꼴. 요렇게인데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얘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얘예요. 밑에 거. 요 가운데 두 개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사실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더 중요한 거지 수학2의 함수의 극한에서는 요거는 그냥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속도 차이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거고, 자, 오늘 특히나 공부할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건데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모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분자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유리식의 형태. 분모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식의 형태. 즉, 루트가 들어가 있는 분수식의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가 됐건 핵심 키워드는 약분입니다. 그래서 0분의 0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약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약분이 무조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약분이 되지 않는다면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발산한다는 얘기. 알겠죠? 오케이. 무조건 약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야. 다항함수에서. 자, 그러면
유리식은 이 약분을 하기 위해서 계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 계산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걔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인수분해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는 계산을 쓸 겁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무리식 있죠? 자, 무리식은 뭐가 되냐면 무리식은요. 얘는 유리화가 중간 계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리화 한 다음에 결국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약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거 있죠. 0 곱하기 무한대꼴. 그럼 얘는 어떤 중간 계산 과정이 들어가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통분 후 약분입니다. 자, 통분하고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약분, 약분, 약분. 이렇게 약분을 다 해요.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 뭐가 생겨? 결과가 나오죠. 약분을 했을 때의 결과. 약분을 한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되냐? 0분의 0꼴이 더 이상 아니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부정형극한 계산법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0분의 0꼴이 됐건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됐건 간에 부정형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갖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약분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약분을 다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0분의 0꼴이 아닌, 즉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닌 극한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냐? 미분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미분의 계산법이 이거예요. 미분 계수라는 걸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미분 계수라는 거의 정의가 0분의 0꼴 극한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식이다라는 거 보시고, 자, 그러면 기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바로 가볼게요. 18페이지 보세요. 자, 18페이지에 이제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자, 6번에 1번 봐봐. 자, 6번에 1번을 보시면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쫙 와서, 자, 얘가 1로 가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여기에 써진 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정도까지 이렇게 써지죠? 자, 그럼 문제에다가 1 대입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1 대입해 봐. 1 대입해 보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 요 값이 0 나오고요. 요 값이 0이 나와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화랜다.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하세요. 얘는 x-1, x-3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x-1, x 플러스 2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약분 되니까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되니? 자,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6-3번. 자, 3번 보시면 루트가 나와 있고 위에는 2차식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루트도 있고 2차식도 있으니까 둘 다 해야 돼요. 얘는 둘 다 뭘? 얘도 하고 얘도 해. 오케이? 핵심은 뭐야? 이거 아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간단하게 계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자,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 하시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3 빼기 1이죠. 뒤에 거는 분모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자리에는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가 지워지죠. x 플러스 2로. 그죠? 얘가 x 플러스 2고 여기 x 플러스 2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이제 샥 대입하면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대입만해서 정리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8 정도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증가속도 차이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고요. 7번 그냥 계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증가속도 비교하면서 차수가 높을수록 증가속도는 빠르고 등비수열의 형태라면 밑의 크기가 클수록인데 수투에서 특히 함수의 극한에서 지금 현재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0분의 0꼴 풀 줄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또 나오죠? 9번 보세요. 유형 9번. 그러니까 부정형 극한은 이게 나중에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미적분 함수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가면 되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부정형 극한은 딱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아주 팽팽한 상태가 부정형 극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사리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계산을 한번 거쳐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그럼 둘 다 무한대로 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무한대 분의 숫자꼴이야. 그럼 밑에 있는 애가 훨씬 더 확 커지니까 위에 있는 애는 쪽을 못 쓴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정형 극한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됐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됐건 0분의 0꼴이 됐건 간에 두 개의 힘이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계산 테크닉만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계속 써보시면 되는데 자 9번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 해볼게요. 뭐 1번 정도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다가요 1을 대입을 해보시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잘 봐. 그냥 대입해보시면 얘가 0분의 1이고 얘가 0분의 1이 되고요. 1 대입하시면은 얘가 0이 되거든. 이렇게 나오는 꼴이죠. 근데 0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정리한 거 뭐예요? 무한대 꼴이 되죠. 따라서 얘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라고 충분히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 통분하라고 그랬죠. 그럼 통분은 당연히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통분하시면 됩니다. 자, 통분합니다. x-2의 제곱 분의 자 위로 올라가시면은요 여기에 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죠. 그죠? 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거 계산만 마무리 하시면 여기가 x-1 써주고요. 곱분의 1이고요. 자 여기는 x-2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고 얘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정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이 돼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 2라는 값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0분의 0꼴이 아니다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아니다가. 그죠? 0분의 0꼴이 아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연습문제 1번이나 연습문제 이쪽에 1번 보시면은 문제들 쭉 나와 있긴 하거든. 문제들 쭉 나와 있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쌤이 한 두세 개만 풀어볼까? 여기 연습 문제는 쌤이 체크한 것만 한번 풀어와봐. 숙제가 쌤이 체크한 것만 풀어보시면은 12번 한번 해보시고요. 12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4번 12, 13, 14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21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서 23페이지에 23번 그 다음에 24번은 지난 시간에 했죠? 네, 24번 지난 시간에 했고 23번 해보시고요. 26번 같은 경우는 내신 스타일이에요. 완전 내신 스타일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엔 절대 요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26번은 나중에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27번이 있거든. 27번에다가 써놓을래?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그게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은 쌤이 함수의 극한 제일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이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쉬운 개념이 아니라서 합성함수의 극한 써놓고 나중에 좀 할 거고, 23번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쌤이랑 뭘 먼저 해보냐면 22번 있을 거예요. 자 22번 한번 해보세요. 22번 문제 보시면은요,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평행이동 비슷한 문제인데 요 자리에 x-2가 들어가니까 요거 치환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식을 정리할 거냐면 나는 자 리미트 x라는 친구가 2로 가죠. 자 x가 2로 갈 때 이쪽으로 쫙 가서 x 곱하기 x-2라고 써지고 여기가 fx-2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4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죠? 근데 잘 봐. 문제에서 구하는 걸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죠. 그죠? 자, 잘 봐. 지금 쌤이 쓰는 함수 꼴이 똑같다는 게 보여야 돼. 평행 이동을 하면 여러분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의 뜻이 뭐예요? 평행 이동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도형을 그대로 위치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은 위치만 바뀌고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요. 자, 근데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좀 너무 유치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해볼게요. 평행이동을 하면은 함수가 가진 일반적 특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함수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것은 제가 수학화 설명하면서도 잠깐 했었는데 프리윈터에서. 근데 요거는 요 뒤쪽에 가시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함수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것은.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함수의 일반적 특징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원래 풀이는 x-2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서 풀어야 돼요. t라고 치환을 하고 t라고 치환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0으로 가니까, 왜냐면 x가 2로 가기 때문에 x-2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고 바꾸고, 그럼 x라는 문자를 전부 다 뭘로 바꿔주는 거야? t로 표현해줘서 계산을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죠? 그러면 여기만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x가 2로 간다는 거는 넘긴다 생각해도 돼요. 이항한다 생각해도 돼. 그래서 x가 2로 간다는 거를 넘기서 x-2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구조적으로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fx를 구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죠? 여기다가도 똑같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에 똑같은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x-2, x-2, x-2라고 바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냐면 얘는 치환이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 리미트 x-2가 0으로 가고 요 자리에 뭐 x-2 써있고 f x-2 써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x분의 1만 이렇게 따로 빠져있는 친구예요. 근데 x가 2로 가니까 분모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2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요. 여기다가 2를 그대로 대입해. 그럼 2를 그대로 대입한 값이 얼마야? 4라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2를 딱 날려서 곱하기 2다 처리해버리면 답이에요. 그래서 8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치환이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잘 봐. 이거 동그라미 친 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은 값을 의미한다는 게 보이시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간 거야?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x 대신에 x-2, x 대신에 x-2, x 대신에 x-2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몇 칸? 2칸 평행 이동한 거다. 됐나요? 그럼 x축 방향으로 2칸을 그대로 밀었어. 그럼 이런 얘기죠.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옆으로 2칸 가가지고 서 있어요.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24페이지 봐보세요. 자, 24페이지에 보시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 5개 치세요. 자, 지금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는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배우는 요 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2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수학 2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늘 어려움에 부닥칠 문제가 뒤쪽에 다항함수 추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찾아내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다항함수 추론이라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준킬러 이상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수능 기준으로 준킬러 이상으로 출제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얘는 한 문제 안에 수투의 모든 종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 극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속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적분, 주기함수, 대칭성 다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렵지. 이게 뭘까를 찾는 게. 근데 그거에 계산을 하는 그 미정계수를 찾는 기본적인 도구, 연산도구 자체가 바로 지금 배우는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결국 식세워서 계산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내용 교재부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1번이나 2번이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다. 즉 수렴한다면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거기 밑줄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의 극한값도 뭐래요? 무조건 0이래요. 2번은 이런 얘기래요. 2번은
분자의 극한값이 0이면 분모의 극한값도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잘 봐. 쉽게 말하면 이거네. 분모 분자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 붙어 있는데 얘가 수렴하면서 분모 또는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나머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나머지 분모와 분자도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네요. 거기서 말한 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보자 라는 거거든. 됐니? 이유. 왜일까? 그러니까 왜 0분의 0꼴밖에 안 될까? 자, 해보세요. 얘가 우리 소연이가 좋은 얘기 했는데 결국은 0분의 0꼴이다 라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잖아요. 지금 1번과 2번에서 하는 얘기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그럼 결국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잖아. 왜 0분의 0꼴이어야겠냐는 거야. 잘 봐. 자, 분모가 0이라고 쌤이 가정을 해볼게요. 분모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0, 0, 0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무한대예요.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0분의 여기다가 숫자인데 이 숫자가 0이 아닌 숫자야. 1 같은 거 대입해볼게. 그럼 0분의 1은 얼마예요? 무한대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뭐예요? 발산해요.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숫자를 제외하고 다른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 경우 결과 뭐야? 발산. 0이 아닌 숫자 1이나 2나 3이나 4나 100이나 이런 걸 대입했을 때 0분의 숫자 꼴은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를 무한대분의 1분의 숫자라고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발산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0밖에 없다예요. 즉 0분의 0꼴이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0분의 0이어야지만 수렴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수많은 정보가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 자체가 뭘로 가야 되냐면 0분의 0꼴을 만들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무슨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할 가능성은 0분의 0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0이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네가 식을 만들어 갈 때, 식을 조작해서 나갈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되게끔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인수정리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인수정리. 자, 잘 보세요. 여러분. F2가 0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F2가 0이면은요. fx는 식 자체를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 k 곱하기 x-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런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이런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있잖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저 다항함수 추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산인데 3차 함수면요. 기본적인 3차 함수 써줄게. 3차 함수는 식이 이렇게 써지거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미지수가 4개면 식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요. 등식을 그러면 서로 다른 의미의 등식을 4개를 찾아야지 이 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차 함수는 이렇게 가는데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2 이렇게 가는데 몇 개? 5개예요. 그럼 등식을 몇 개나 찾아야 돼? 5개나 찾아야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5개씩 다 찾는 경우는 진짜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죠? 그럼 뭐냐면 식을 나중에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봐. 3차 함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많이 쪼개냐 생각을 해보면 1차 곱하기 2차예요. 대부분이. 1차 곱하기 2차. 얘도 보통 어떻게 많이 쪼개냐 2차 곱하기 2차 혹은 1차 곱하기 3차 이런 식으로 쪼갠다고. 그러면 1차 곱하기 3차가 됐건 2차 곱하기 2차가 됐건 1차 곱하기 2차가 됐건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양 자체가 다 인수 분해가 된 형태라는 거야. 그럼 인수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식이 인수로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 판단의 근거가 뭐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보세요. 자, fk가 0이다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fk가 0이다 이퀄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x-k를 인수로 갖는다. 그치? 되니? 자, 근데 이게 미분한다는 뜻이거든? 나중에 할 거야. 이러면 뭘까? 이러면 그렇죠. x-k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이거 할 거야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돼요. 다 설명해 줄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3차 함수를 찾는데 만약에 이거랑 이거를 찾았어요, 여러분. 2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몇 차가 완성이 되는 거야? 2차가 완성이 되는 거야. 2차가. 3차 중에서 2개 차수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된다고. 그럼 미지수의 개수가 어떻게 돼? 확 줄어버리죠. 알겠어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풀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은 지금부터 쭉 나가는 게 결국 마지막에 적분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다. 쌤이 설명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쉬운 거 같은데도 다 이유가 있어. 설명을 하는 데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보시고 정리 잘 해두시고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럼 이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거기 보세요. 25페이지에 자, 25페이지에 쌤이 28번 갖다가 설명을 할게요. 체크 28번 갖다가 풀이 과정 없는 걸로. 자, 갑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0분의 0꼴 극한 활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0분의 0꼴 극한 활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28번에 1번을 보시면은 이제 문제 푸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요. 자, 여기 보세요. x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생기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가죠. 자,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요. 그죠? 그러면은 분자도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b라는 값을 정리하면 b는 a 플러스 1이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지금 식 자체가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인수정리 쓰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써야 돼요. 조립제법. 그래서 그냥 조립제법 내가 하나 바로 써볼게.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이겠죠. 그러면 1 되고요, 1 되고요, 1 되고요, 1 되고요, a 플러스 1 되고요, 여기 a 플러스 1 되고요. 뭐 잘못했냐? 마이너스 1인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 되고, 여기 되고,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분자예요. 그럼 뭐 돼요? 약분되죠. 그럼 약분되니까 정리. 리미트 남는 게 누구만 남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될 건데 이게 얼마다? 2다 라고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샥샥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아이고 미안 1이라는 게 나와서 2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a 플러스 3이라는 것이 2라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돼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오케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됐죠? 이게 이제 미정계수 결정인데요. 10분 쉬었다가 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10분 쉬세요.